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생태수도 순천시가 추진하는 백강로 녹지축 조성 사업이 토지 매입 작업 막바지에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피해 서둘러 추진해왔지만 남아있는 토지 보상 협의에는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순천 나들목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백강로. 지금도 일부 구간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순천시는 이곳 2.1km 구간에 완충녹지와 이면도로 등 녹지축을 조성하고 있지만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반대하고 있고 최근에는 시의회에서 81억 원의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반대하는 토지 소유주들은 폭 20m의 완충녹지와 획일적인 이면도로가 주변 여건은 물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도시공원 일몰제의 취지를 살려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30일 일몰제로 해제됐으니까 다시 우리 순천시가 시민과 우리 의회와 그다음에 우리 시청 관계자와 회의를 해서 노드맥을 만들어서 자 5m 할 건지 10m 할 건지 정관 녹지를 할 건지 자 그러면 폐도를 할 건지 그걸 논의해보자고 저희는 지금 건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재산권이 묶여있던 주민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진행되는 현재의 상황이 몹시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회도 이런 정서를 감안해 제동을 걸었지만 최근 순천시는 이 같은 민원의 소지를 의식해 일단 정해진 도시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도 불구하고 봉화산과 지봉로, 백강로만큼은 생태수도 건설을 위한 녹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백강로의 경우 이미 76%가량 토지 매입도 진행됐다는 게 순천시의 입장입니다. 이 녹지의 일괄한 정책을 위해서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의회에서도 지금 곧 간담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시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조성이 되고 또 개인 사유지의 사람들하고는 좀 어느 정도 절충을 할 것인가 그것이 최대의 숙제입니다. 최근 노관규 시장은 개인 SNS에서 이번 완충녹지 문제를 운명처럼 건너야 할 여러 현안 중의 하나로까지 거론한 바 있습니다. 순천시가 도시의 미래 비전 그리고 화합과 소통이라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묘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정현복 전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등 이해충돌 논란을 수사해온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최근 2019년 10월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일대의 도로개설 공사 계획을 미리 알고 주변 농지를 구매하는 등 농지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정현복 전 광양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 전 시장의 업무상 배임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시가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계획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시는 내년 기후변화 대응 정부 계획이 나오는 대로 이번 계획에 더해 최종 밑그림을 완성할 방침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여수시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은 전남 전체 배출량의 43%인 3,720만 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문 배출량은 91%를 넘었습니다. 온실가스의 배출 등으로 여수시의 평균 기온은 지난 200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05년 13.7도였던 것이 지난 2020년 15.1도로 1.4도나 상승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지난해 4월 탄소 중립 비전을 선포한 여수시. 2050년 탄소 제로 도시 여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계획 청사진을 그려냈습니다. 시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40% 감축하고 오는 2050년 제로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여수 국가산단 R200 구축, 산단 연원료 대체와 공정 개선 등 친환경 산업 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4,380만 톤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인프라 확대, 스마트 농축수산업 확대 등 도시 구조의 저탄소화와
자연 탄소 흡수원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350만 톤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에너지 분야, 산업 분야 이런 분야들은 이제 갈 테지만 우리 건물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이런 기타 분야들은 민관, 산, 화학이 힘을 합쳐서 줄여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정부의 탄소 중립 대응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번 용역 결과에 더해 여수형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최종 확정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80% 이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정부 계획이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가미해서 만들어지는 완성된 계획을 2050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산단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처음으로 그려진 여수형 2050 탄소 중립 실현계획.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여수시의 성공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시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해양 정원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은 제2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전남 대표 관광도시이자 해양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여수시가 해양을 주제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수형 해양정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해양정원의 부지로 여수 고흥간 11개의 다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의 부행사장이기도 한 화정면 궤도가 적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겨울이면 고양이가 자동차 엔진룸에 들어가 추위를 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 배선을 물어뜯는 사례도 있는데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기차 배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무엇인가가 물어뜯은 흔적이 보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놓은 사이 히터 연결 부분이 파손된 겁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배선으로 하마터면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배선이 차량 하부에 있다 보니 길고양이나 개 등에 노출되기 쉬워 비슷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비 기사님이 여기가 끊겨서 충전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고압이 흐르는데 그 보호하는 재료가 자체가 이제 잘 끊기는 재질이다 보니까 부쩍 추워진 날씨에 길고양이들이 자동차 엔진룸에 들어가 추위를 피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동을 끈 지 얼마 안 된 자동차 엔진룸에는 온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여수에서만 길고양이가 엔진룸에 들어갔다는 신고가 160건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모른 채 시동을 걸면 길고양이가 다치는 것은 물론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 쪽에 끼어서 차량 결함이 발생을 하고 차량 운행 중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가 조심하는 것 외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차에 타기 전 엔진룸을 두드려 고양이가 인기척을 느끼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바퀴를 발로 차거나 차량 곳곳에 기피제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금리를 저렴하게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아랍계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수익금으로 호화 생활을 한 이들은 마약까지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돈을 인출합니다. 불법 체류자인 이집트 국적의 남성은 40대 여성에게 대출이자를 낮춰주겠다는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한테 이제 대출해줄 테니까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라.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계좌번호로 이제 경찰에 적발된 외국인 보이스피싱 일당은 모두 7명.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 대금에 섞어 보내는 이른바 환치기 방법으로 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범행에 이용할 계좌는 개당 150만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한국에 살다가 외국으로 나간 외국인들 있잖아요. 추방되거나 이런 애들. 근데 은행에서는 이제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계좌들은 다 살아있습니다. 애들. 이제 여기에 외국에 갔으니까 애들은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거 알고 이 계좌들을 모집한 겁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검거된 조직원 가운데 2명은 국제 택배를 통해 몰래 들여온 합성 대마를 구입해 피운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보이스피싱 해외 총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전남 드래곤즈가 내년 시즌 대도약을 위해 새 코치진을 구성했습니다. 전남 구단은 임관식 수석 코치와 한동훈 코치, 조민혁 골키퍼 코치가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약 3개월 만에 5,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남 지역의 확진자 수는 2,762명으로 46곳의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에선 익명의 독지가가 백미 20kg 20포를 광양읍 사무소에 두고 갔습니다. 또 다른 독지가는 난방 지원을 위한 현금 100만 원을 기탁했는데요. 후원 물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몽골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쁜 단계 보이며 공기가 탁했습니다. 내일부터 공기는 맑아지겠지만 기온이 5도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영하권 추위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전남 동부 지역은 내일 흐린 날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영하 2도, 순천 영하 4도, 광양 영하 3도로 영하권으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여수와 광양 3도, 순천 2도에 그치면서 많이 춥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파도가 높아지겠는데요. 앞바다에서는 최고 2.5m, 먼바다에서는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말까지 흐리고 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390 봉사단 150만 원, 여수시 문수동 고려 어린이집 원생 및 학부모 100만 2,540원, 고흥군 남양면 선정마을 주민 1동 89만 3천 원, 여수시 동문로 설홍순 50만 원, 순천시 상사면 마륜마을 주민 1동 33만 8,800원, 주식회사 서시장 상인회 1동 30만 원, 신판로 금영상회 30만 원, 순천시 나간면 동네마을 주민 1동 29만 원, 롯데케미칼 첨단 소재 여수 맘편한 어린이집 25만 원, 순천시 상사면 쌍지마을 주민 1동 15만 원, 고흥군 복내면 창포마을회 15만 원, 순천시 해룡면 해창마을 주민 1동 14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공기업이었던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내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여수광양 항만공사를 포함한 항만공사 4곳은 다음 달 1일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항만공사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경영관리의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바뀌고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와 출자 출연 사전 협의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순천시가 지역 현안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의 선진지 견학 장소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스타필드가 인근 입주해 있는 하남시 유니온파크를 선정했고 시민들이 직접 시설을 확인하고 전문 시설 관리자들로부터 안전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투명한 운영과 주민 참여, 열병합 발전을 통한 에너지 활용 방안 등을 주민들과 사전에 교감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